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녀 만들기 특강에서 공부의 길 책 저자 정한입니다. 수학 학습 효과 극대화 방법은 뭐냐?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은 수학을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공부를 해서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게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왜 수학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학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학에서는 당연히 수학 공부는 필요합니다. 수학은 필요하고, 그럼 인문 경영에서는 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경영하고 경제학과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한, 한국 또는 국제에 대한 그래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식 그래프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학과에서는 현재 한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수학 전공이라서 경영 경제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보냈던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을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배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학은 정말 경영 경제학과에서는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는 자연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의가 바로 뭐냐? 개념이죠, 개념.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 이게 보통 한 70점 정도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리. 이 정리가 바로 이제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한 80점 정도. 성질. 요게 바로 뭐죠? 심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어려운 문제. 요게 바로 이제 한 8, 90점. 100점 가까이 받으려고 그러면 중학교에서 100점 가까이 받으려면 아무래도 예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예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중학교에서는 5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한 70%의 문제는 몇 분에 풀어야 되냐면 25분 내에 다 풀어야 되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 한 5문제 정도 서술형 문제를 25분간에 풀어야 됩니다. 상당히 빠듯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예습을 많이 해서 쉬운 문제는 빠른 스피드로 문제를 풀어줘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개념입니다.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은 수학에서 말한 건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인데 학생들이 정의 개념을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도그 아이디에서 개개념. 이 개개념은 뭐냐?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앵무새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수시에 갔을 때 교수님 앞에서 수학에 대한 정의, 즉 함수란 게 무엇일까 물어봅니다.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딸딸딸 외워가지고는 교수님들이 좋은 점수를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고 알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뭐냐? 학생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 이렇게 합니다. 학생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함수라는 정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개념이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수학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개념이 중학교 2학년 때 뻥 튀어나온다.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개념은 중1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랑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 한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현재의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학생 스스로 체계화되고 습득을 많이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다음 단계로 가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현재 이해를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수학 개념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다른 개념과 더불어 전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이게 진정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학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를 바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1차 방법. 이거는 하루 지나서 알고 이왕이면 당일날 복습하는 게 좋고, 이게 바로 뭐냐? 기억에 대한 판단. 장기로 갈 것인가 단기로 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럼 간격 효과는 10분 후에 좀 하기는 좀 힘들지만 사교육에 가서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바로 쉬는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 2차 복습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3차, 끝나고 난 뒤에 4차. 정말 힘들죠. 이런 방법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당일날 복습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총정리를 해줘야만 되고, 이 주말이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배웠던 공부를 다시 복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예습 위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예습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좀 더 뭐랄까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따라가려면 먼저 한 번이라도 좀 읽어봐야만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예습이 중요하냐면 좀 그렇죠. 학교에 갔는데 쟤는 이해를 하고 나는 이해를 못할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습을 해줘야만 수업 시간에 집중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이죠. 복습에서 우리가 드디어 다지기 공부가 들어갑니다. 다지기 공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더 몸으로서 습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지기 공부고, 이 복습을 하고 난 데는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만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에서 제가 맨 조금 전에 정리를 이용한다 했죠. 정리가 바로 뭐냐? 기본 문제입니다. 정의죠, 정의. 그래서 직관적인 사고력,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1단계에서 바로 사고력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가르치는 방법은 수학을 재밌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모든 학생이 흥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창의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정리나, 그죠? 정리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중학교 내에서는 바로 도형의 합동입니다. 달법.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데가 언제냐? 보통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도형에 관련된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중학교 학생들한테 중학교에서 가장 기억나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2차 함수랑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많은 내용을 배우지만 왜 학생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억할까? 그거는 바로 뭐냐? 도형에서 맨 처음으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 다음에 기본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에서 대수 이론. 참 말이 어렵죠. 대수. 그 다음에 추상적인 논리.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1단계에서는 정의를 이용해서 기본 문제를 해야 되고 2단계에서는
정리랑 성질을 이용해서 창의 문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 서술형 문제가 바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서술형 문제를 잘 받으려면 글씨를 또박또박하게 적어야 되고 계산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반복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쉽게 접근하고 추상적인 논리는 저절로 생겨납니다. 학부모 여러분들은 이런 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문제, 창의, 서술형 문제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단계입니다. 3단계 내에서는 왜 중학교 내에서 고등학교 수학의 도형 파트, 함수 파트가 중요한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원장 선생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 만약에 이과로 진학을 한다면 중2, 중3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죠. 그렇다면 수능 시험은 언제냐? 11월 둘째 주 전반적으로 목요일 날 대입 수능을 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교과 과정을 다 끝마쳐야 되냐면 늦어도 고3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끝내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5월 달이 되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고1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수능이 몇 년 남았냐?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빨리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딱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 체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연관을 시켜줘야만 중학교 수학이 오래 갈 수가 있고 미분적분까지 이왕이면 공부를 해줘야만 추상적인 수학 체계, 많이 어렵습니다. 추상적. 그죠? 이 추상적인 수학 체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미분적분이지만 그냥 미분적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자녀가 전부 다 수학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꿈을 위해서 대학을 진학할 뿐이란 거죠. 수학은 여러분들이 자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창의적 사고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학 문제 풀이 단계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학 문제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의 독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문제의 조건입니다. 수학 문제에서 조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요구사항을 파악도 하기 전에 수식을 세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식을 잘못 세우면 전부 다 틀리죠. 처음부터 틀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독해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요구사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세워줘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론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포인트죠. 방법론만 세워지면 계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이나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복잡한 계산은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가 7, 80년처럼 복잡한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글로벌 리드에서 요구하는 건 얼마나 현재의 상황을 분석을 잘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이 바로 이 수학에서 문제 해결 방법론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걸 계산을 끝나고 났으면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맞춰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검산학이죠. 검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학부모들이 말을 합니다. 오답 노트는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럼 오답 노트는 언제 필요하냐? 보통 1, 2등급 학생들한테는 오답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다면 오답에 대해서 봤을 때는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수학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바로 오답 유형 첫 번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죠. 조건 나오는 게 바로 오답 유형 3이고 이해를 못하면 오답 유형 2입니다. 이게 문제 읽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답 유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답 유형 1,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뭐랄까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1하고 2에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이것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오답 유형 1하고 2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세우기, 수식 세우기까지만 들어가 준다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해답 유형 4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의 부정확. 이거는 고등학생 정도만 이제 되면 계산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칙 연산 틀리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문제집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는 사라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좀 오답 유형이 문제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 2하고 4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오답 유형 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계별 과정에서 노트를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대체 암기 노트, 개념 정리 왜 이걸 자꾸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수학에서는 참고서나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 교과서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특히 뭐죠? 수학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단계 개념 학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 문제, 풀이 노트 정도는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필히 개념 노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여기 암기 노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3단계에서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데 학교나 학원, 수업 시간에서 반드시 개념 정리 노트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들은 이러한 수학 공식,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 이걸 적어서 암기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고3 때 모의고사를 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봐야만 되죠.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내일 모레가 모의고사인데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좋을 것인가? 질문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죠? 암기 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점 노트입니다. 근데 이 약점 노트는 보통 한 1등급 내지 2등급 정도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내가 못 풀었을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 정도 풀 정도면 수학에 대한 그 개념 말고 응용 말고 정리, 성질을 이용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냐면 수능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교과서 다 풀었습니다. 참고서 다 풀었습니다. 다음에 뭘 풀어야 되냐 물어본다면 바로 수능 문제까지 풀어줘야 됩니다. 연관된 문제는 다 풀어줘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답 문제에 대입해서 제대로 성립하는가? 예스. 그러면 정답이 노입니다.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가? 예스 합니다. 아니면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역순, 이게 뭐냐면 반대로 올라가서 대입해서 나오는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럼 예스가 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방법으로 풀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능에서는 보통 한 4등급 내지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수능 시간에 시간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남습니다. 30분 정도 남습니다. 그죠? 그럼 수능에서 3등급 정도 한 70점 되는 학생들은 대체 30분 동안 뭐 하느냐? 자죠. 잡니다. 근데 그때 이런 과정으로서 한번 해보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시험에 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항상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절대로 모의고사 칠 때 참고자로 검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뭐랄까 안 풀리면 참고자를 막 찾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염습도 반드시 시험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풀지 않고서 고득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우리가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목차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 구조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함수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2차 함수가 뭔가, 그리고 미분이 뭔가를 좀 얘기를 해줘야만 되죠. 이게 바로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소재, 이게 많이 좀 어렵죠. 중학교 학생 보고 경험에 대해서 내가 수학에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정도라면 경험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중하위권인 학생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학부모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그냥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설명했는데, 요거는 보통 한 1, 2등급 학생들한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겁니다. 이제 시험 전날에는 반드시 오답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평상시의 공부는 기본 학습을 해야 됩니다. 2주 전에는 유형별로 정리해야 됩니다. 수학에 대한 카테고리 문제가 있습니다. 쫙 모아둔 카테고리별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생각할 때 쉬운 문제만 풀지 말고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부족한 수학 단원 공부를 해야 되고, 3일 전에는 반드시 모의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약점 노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끝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시험 전날에는 수학은 웬만하면 푹 자서 그 다음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